퀘스트가 만든 인공지능 무인 공장 플랫폼 카이로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MR이나 OHT나 아까 잠깐 보였던 휴머노이드나 심지어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까지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모습이 수학적으로 가장 극한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형태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해서 모든 구성 요소한테 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은 사람의 뇌 같은 AI 에이전트로 저장 후에 처리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좁은 지역에서 로봇들이 움직일 때 교착을 풀어주는 것부터 해서 마이크로 미시적인 애들부터 해서 전체 생산과 물류가 연결될 때 어떤 시나리오로 서로 협업해야 되는지까지 결정해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 현재에도 공장에 들어가고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릴 텐데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수십 년 전에 매트릭스가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헬기를 움직여야 하는데 이 사람은 여자는 헬기 운전을 못합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눈을 좀 깜빡거렸더니 이제는 헬기를 운전하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 물리적인 세계에서 헬기를 운전하는 것을 배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가상의 세계에서 헬기를 운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것들을 이 여자의 뇌에 다운로드 함으로써 이 사람은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시스템들을 공장에 만들어가고 있는데 공장에 어떤 레이아웃이 있고 생산해야 되는 오더의 목표가 있고 물류 로봇이 있었을 때 물류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이게 가장 극대화된 생산성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에 올려서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체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5개월 전쯤에 실제로 만들었던 무인 공장의 하나의 프로토타입인데요. 보통 테스트 연구원들이 한 5명은 들어가서 좋게 현장을 진행해야 저게 제대로 움직이는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는데 저거를 저희가 지금 가상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룰을 가져가야 이 공장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는지를 지금은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을 해보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컴퓨터가 스스로를 움직여서 저런 로봇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로봇은 몇 대가 있으면 좋겠고 그게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야 오더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계산해서 한 3시간 정도가 되면 공장의 기초적인 자동화에 대한 설계가 완성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솔루션들을 제조업이 탑재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 제조업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변화를 하려고 했었을 때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내가 이거 하자고 주장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난 잘리겠네라는 생각으로 그 요청을 받은 임원은 내가 이거 변경하는 것을 허락했다가 나 이제 올해 말에 집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실 안정화된 이후의 공장은 양산이 진행되면 어떠한 변화도 잘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게 되면 공장의 레이아웃이건 또는 오더의 변화건 긴급 오더가 왔건 또는 물리로봇의 변화가 필요하건 작업자의 교대 주기를 바꾸건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좌충우돌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해보고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시스템들은 물류 로봇을 통제하는 저희들의 소프트웨어고요. 쟤는 오른쪽에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 공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트윈부터 만들어 놓거든요. 쟤는 옆에 움직이고 자기랑 데이터를 소통하고 있는 게 실제인지 디지털 트윈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똑같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디지털 트윈으로 이런 형태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공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들 혹시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은 되어야 공장이 오픈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정설인데 이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디지털 트윈에서 돌았다라고 하면 현장에서도 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스트와 이거를 상업화하고 있는 다행 리서치가 무인 공장의 머리와 몸과 그리고 학습의 체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솔루션이 만들어져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의 솔루션이 어떤 종류의 물리로봇이 오더라도 공정 설비와 연계해서 반도체건 2차 전지건 자동차건 물류센터건 지난 5년 동안 상용화한 지 5년 동안 50개가 넘는 사이트에 실적용돼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솔루션으로서 이 기종의 다수를 연동하는 XMS 그리고 다음 세션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디지털 트윈에서 모니터링하는 XDT 그리고 시뮬레이션 솔루션으로서 XSIM 이 세 가지 솔루션으로 여러 기업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무인 공장의 모습은 공장한 사람이 없어도 굉장히 압도적인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공장을 움직이고 움직이는 모습은 디지털 트윈으로 내려와서 사람은 공장이 아닌 곳에서 저거를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공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조금 더 고도의 생각을 의사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장으로 가기 전에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통해서 수백 시간, 수천 시간, 1년, 3년 미리 빠른 시간 내에 돌려보고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산성 개선이 확인된다 라고 결정하면 이게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는 이런 루프 구조가 자유자재로 되어야 무인 공장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저희들이 하는 생각에 화답해서 큰 투자를 해야 되고요. 보통 전국 피지컬 AI라고 불리우는 사업들이 카이스트와 전국대, 성균관대가 함께 여러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야이고 올해 한 가을부터 시작돼서 5년짜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텐데 시작의 끝에는 다크팩토리의 소프트웨어로서 또는 다크팩토리를 지어주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의 연합체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다크팩토리를 수출하는 넘버원의 국가로 가는 것이 저희의 3년, 5년의 목표이고 그렇게 잘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변화의 시기이고 투자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실 텐데 국가가 이런 쪽의 방향을 결정했고 이런 방향에 동참하기로 했었던 여러 기업들한테 여러 예산에 대한 보조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시고 변화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보셨던 카이로스에 혹시 방문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다 하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어레인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동욱 교수님 혹시 연락은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문의사항 있을 때, 네. 예, 주최하신 쪽에다가 제가 연락처를 남기고 갈 테니까 네. 예, 주최하시는 분의 연락처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왼쪽에 또 운영진 문의사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연락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빠르게 Q&A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문의사항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일단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3.1세계법인의 조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요즘 중견 중소기업들과 정부 과제들을 대상으로 실제 제조 현장에서 DX를 넘어서 AX로 가는 그 과정에서 컨설팅을 하고 추진 계획 로드맵과 소과제 이런 거를 딜리버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드는 고민들이 사실 되게 많아서 오늘 강의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세 가지 질문들 빠르게 그냥 한 번에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표준 프로토콜을 잡아서 하나의 중앙세계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조 현장에 가보면 이미 10년, 20년 전에 만든 DX 설비들이 다 표준이 다르게 되어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정부에서는 AAS라고
그 자산관리세를 표준으로 잡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카이스트에서 생각하는 아까 카이로스 플랫폼 그게 뭔가 개정이 되고 공시가 돼서 많은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 계획이 있으신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가의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여러 형태의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 사람들 범람하고 있는데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능을 비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로봇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 우리나라 산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혼을 불어넣어서 무언가 로봇을 제조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진짜 많은데 이게 결국은 가격으로 비교되다 보니까 더 이상 혁신을 할 수 없는 것들이 페인 포인트시고 국가가 KS건 뭐건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로봇들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표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 소프트웨어의 표준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저희와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시기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그 프로토콜의 표준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로봇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건 또는 그거의 제조사를 통해서 협력을 구하건 이미 기존에 있는 로봇과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로봇을 연결한 작업들은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PwC에서 그런 관련된 기회가 있다고 하면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사실 LG나 이런 대기업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제조 산업을 보면 그 대기업의 1차, 2차 vendor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면 현장이 되게 열악하고 아직도 다 매뉴얼로 수기 처리를 하고 작업자에 의한 손맛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 전산화가 안 되게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 주시는 이런 전체 표준을 한꺼번에 DX를 넣으면 투자나 ROI 관점에서 지속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핏되게 작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관점에서 공장 자동화에서 그 업체 사이즈별로 혹시 하나의 모델을 사이즈별로 경량하다는 걸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업체 규모별로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하나의 표준에서 다른 모델을 제공하는 게 좋을지 드리빙 방식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사회적인 역할의 그 배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예요. 하나의 모델을 아주 경량화해서 중소기업도 채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는 게 저희의 목표인 거고 그게 지금의 현장을 생각해 보면 과연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대기업의 고유 요구사항을 우리가 안 들어주고 이거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생태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SI 플레이를 저희가 아니라 예를 들면 PwC, IBM 이런 쪽하고 협력해서 저희는 핵심 솔루션을 집어넣고 현장에 대한 니즈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다크 팩토리의 팀 코리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무인 공장을 만들어주는 진짜 국화빵처럼 도장을 찍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런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공장을 하나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라인 하나 바꿔보겠다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요즘 가장 그 고객분들 만날 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이제 AI가 너무 다 필드에서 들어온 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AI 에이전트도 실제 만들어보고 POC도 해보고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 뭐 20개가 넘어가면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거버넌스를 어떻게 잡아가지? 사실 이 AI가 선순환 루프 환경을 가지려면 거버넌스가 표준화하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갖고 계신 띠이나 뭐 나라에서 추진하거나 이런 방향성이 있는지 어떤 체계로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요. 예, 그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는 저희보다는 PwC가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있는 물류 로봇들이 저마다 다 스스로 AI를 장착하고 있어서 공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 움직일 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서 그걸 다 통합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버넌스인 거고 그게 일반적인 분야, AI는 또 생산 현장 말고도 되게 많으니까요. 그쪽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거버넌스가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가운데 쪽으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교수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AI를 가지고 문이나 공장을 했을 때 그 나온 제품의 가격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LG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장고는 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탑티어 제품이 한 1,000만 원짜리도 나오는데 그 1,000만 원짜리를 세계 최고의 AI 무인화 공장에서 대량 생산했을 때 가격을 한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가능한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LG의 예를 드셔서 그 LG의 냉장고가 1,000만 원이어서 죄송하고요. LG의 냉장고가 1,000만 원인 거는 그걸 생산하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1,000만 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LG가 시그니처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포지셔닝했던 고객이 1,000만 원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인 것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무인 공장을 우리가 체계를 만들고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하나의 표준을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표준을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기술을 집중하고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이 같이 있는 거고요. 글쎄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얼마에 팔지에 대해서는 또 뭐 그냥 하는 것보다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는 솔직히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맥도날드의 가격이 뭐 거기에도 소고기가 들어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동네 분식점보다 싸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이 그들의 시스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프로세스 간의 연결성의 차이가 이 AX 전환의 핵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마지막 스테이션